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는 말로 말씀으로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혁신을 하려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도 수집해서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춘천은 7번째 장소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듣기 위해서 낮에보다는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저녁 시간하고 주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춘천의 7번째 도시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도 물론 저희가 듣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린아이하고 아주 몇 년 전에 했던 대화를 예시로 끌어내서 무엇인가 청년들한테 투표장에 올 수 있게끔 하는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소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우리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의사표현을 좀 잘해보자 하는 취지였으니까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시기 전에 들으셨던 여러 우려들을 미리 감안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유토론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자유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각 위원님들의 또 말씀, 또 소감, 또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또 같이 기념 촬영하는 시간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우에서 저도 봤을 때 보니까 정말 빼곡히 몇 장의 질문지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사전 학습도 많이 하시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겁니다. 몇 가지 그 안내를 드린다면 가능한 한 질문은 2분에서 3분 이내로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뭐 그렇게 되는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최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도록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우리 강원도당의 당원 여러분? 네, 한 것으로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보이는 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른편에 김창수 당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까지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갑 지역이 춘천시 갑 지역이 김창수 평당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당 홈피를 이렇게 또 둘러보다가 제 당비 내역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17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위가 매번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혁신위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되겠죠. 사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바로 혁신위가 가동이 되고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자리를 만들었지만 생산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당원들도 그 당시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뭉친다 변화란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국회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2시간 남짓 토론회 내용인데 한 3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당원들이 뭉친다, 변화하라 민주당.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서면으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원포인트 혁신을 한다면은 총선의 후보 공천 방식 제도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정해야죠. 현역은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또 열어줘야 됩니다. 100m 경주를 하는데 30m, 50m 이상 앞서서 출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당원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도 지역위원회 당원 자치회 신청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서비스 중입니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게으르고 무능한 겁니다. 지역에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인데 그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원 자치회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국의 몇몇 곳에서 아주 활기차게 잘 진행이 됐는데 유야무야 됐습니다. 당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우리가 공식적인 그 조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당원 자체는 또 보완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지역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 당원 지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준비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모아서 하실까요? 바로 하실까요? 5개씩 끊어서 지금 질문만도 한 2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2개 한 것이고요.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네, 저쪽에 아까 사실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안경 쓰시고 머리요, 진 선생님. 네. 저 서울에 살다가 춘천이 좋아서 이사 온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으로 옮겼죠. 원래는 국민의힘이 있다가 옮긴 이유는 이제 그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제가 옮긴 결정적인 이유는 근데 다시 이명박이가 세력이 지금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다 우리나라 언론이.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보면은 통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장님도 뭐 논문을 써준 거 아시겠지만 조사 항목별로 10명 이상이면은 그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녀별, 연령대별 하면은 9개 항목입니다. 8개 항목. 그럼 30명씩 하면 240명이죠. 그러면 지역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체가 8개 지역이면 얼마나 많은 그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언론분들은 한 1000명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발표합니다. 그게 국민의 여론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한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휘발릴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는 짧은 시간이니까 건너뛰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에는 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분이 지금 저는 독일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또 여기 옆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지역당에서 나옵니다. 다. 지역구에서 그 연설만 잘하고 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례 뽑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배당하는 거.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성정당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또 만들 거지 않습니까? 안 되겠죠. 100% 만들 겁니다. 그걸 지금 언론에서 한 번도 지적 안 합니다. 언론에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청천 모임할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만 오늘 김명경 아마 위원장이 추적하려고 다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언론인 한테는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냥 소신껏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평당원들이 독일처럼 평당원들이 모여서 뽑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는 이번 혁신에서는 꼭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누가 이재명이가 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당원이 뽑아야죠. 네. 그 다음에 그게 중세 시대에는 무기와 칼로 상대를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 땅 뺏기 위해서. 지금은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내가 권력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찐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불복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번에 우리 좀 혁신할 때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좀 그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게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아쉬운 하나만 딱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씩에서 3억 공제해 주죠. 그 누굽니까? 강남 계층입니다. 강남에 내 친구들도 다 강남에 삽니다. 그 강남에서는 민주당 이야기하면 내가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표 지지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1억 5천에서 3억 원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상속세. 그럼 세수 부족이죠. 그럼 세수 이번에 올해 벌써 40조 세수 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메꿀 길인지. 지금 한국은행에 계속 빌리고 갚았다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조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추경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민주당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 때 제발 좀 일반 우리 그 민주당의 타켓은 그 중도층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도층에서 국민의힘도 하고 민주당도 합니다. 중도층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간 계층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말입니다. 독일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정치 제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독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지금 혁신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혁신에서 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면 실용적 정책은 정책이 만들면 그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얘기죠. 정책 투표하자. 투표가 할 수 있게 하냐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애정이 많아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사회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생각을 안 하면 네, 선생님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질문에. 그래서 네. 조금 혁신위원분들이 조금 더 소신 있게 그리고 언론을 누르고 가시라 이거죠. 그 언론에 뒤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네. 마지막에 또 힘을 주시는 걸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분, 아까 우리 청년분이, 박인욱 씨. 역시 질문 시간을 좀 염두에 두고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철원 화천양구가 청년위원장 박인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때마침 지난 7월 20일 날 가불 청년 합동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중앙당에 어떤 혁신을 위해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테이블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의 청년이 당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취합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조금 모아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형식적인 강의로 진행되는 그런 정치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치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20만 원의 수강료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좀 프로그램들을 늘리고 좀 투자를 한다면 좀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마다 좀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발제자를 중심으로 스터디나 연구, 의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소모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앙당에서 지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그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올해 사업 공모전을 시행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형식적인 주제 안에서 부당 단위의 그룹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소모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정치 참여 활동,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각 지역 청년위원회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참여 기간이 긴, 호흡이 긴 그런 정치 사관학교 프로그램 등 이런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 당원과의 소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중도층 청년들, 중도층까지 포함한 그런 열린 소통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디하게 SNS, 커뮤니티 플랫폼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플랫폼들 계정들이 다 지금 거의 그냥 공지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은 저희는 피드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원들하고 중앙과의 소통 점수는 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청년들은 뭔가 질문을 하면 피드백이 있는 소통을 좀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인물에 대해서 출당 청원도 있었는데요. 이 7만 명의 당원들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라도 소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소통이 원활해져야 비로소 중도에 있는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소통 피드백에 호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 기득권들의 줄을 가지고 또 기득권들의 정치를 배우고 있는 구태 정치를 일삼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기득권들을 지금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금 박탈감이 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런 콜로퀴움에 대한 지원이나 소모임, 연구정, 모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을 팍팍 해달라는 제안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들을 청년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중앙에서 커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 비해서 우리 당의 전투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랑 온라인 여론에 대한 대응팀을 TF팀이든 이런 강력한 대응팀을 좀 꾸려서 미리미리 진작에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합한 내용 중에서 김건희 일가, 검찰의 국정농단, 그리고 무능한 정부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좀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대응팀을 꾸려가지고 여우같이 그리고 호랑이같이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무에 대해서 정말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그 사직생 생직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할 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놓지 못하는 이런 질긴 생명줄을 칼을 조금 휘두르는 형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원들이 뒤에 있으니까 칼을 휘두르는 형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좀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다시 좀 민주당을 좋아할 수 있게 좀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감한 변화 그리고 의제를 먼저 좀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민주당을 저희 청년들이 좀 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 자료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지금 플로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숨죽이고 거의 한 5분 정도 넘는 시간들을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저 패널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혁신위원님들께 모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침 주신 질문들 중에서 또 중요한 건 추려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청년에 투자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우같이 알아두고 호랑이처럼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 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최두가 위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초롱 하천 당국을 전국대의원 최두광입니다. 혁신하는 당기에서 직접 시도당 일선 당원들을 만나러 오신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3분 이내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만, 어제 당원 당규하고 특별당규 5월달에 한 거요. 그 다음에 당원, 그 다음에 대의기간, 집행기간 쭉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혁신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선 먼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의 권리를 강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권리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대의 기관인 정부 대의원 그 회의하고 중앙위원회를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표의 등가성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나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애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두관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서는 75% 압도적인데 실제 당선 박광원 대표 원내대표가 됐고, 이렇게 해서 애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거도 마찬가지 저희가 했었는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했으면 이겼습니다. 김경 혁신위원장께서 어렸을 때 딸아이가 우리들이 더 세상을 많이 살아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우리 어떤 데서 보시오냐, 그러니까 1표 1제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언론에서 때리니까 우리 전국위원회, 노인위원회에서도 막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권리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그러면 그 근거가 제6조 1항, 권리당원의 6조 1항 2호에 당의 정책 기반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호, 당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투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호, 당의 정책 기반이나 당원 당규 개정에 관해서 의안을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권리당원이 대의 기간을 충분히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는 어떤 정책 의사결정 3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의 기간은 둘 필요 없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일관되게 작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된 하나의 흐름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소송 구조로 가면 수도권에 압승하고 우리가 압승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깁니다. 윤석열 지지율 60%, 모든 국민은 더 이상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MBS나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회의원 조중동 가서 지지율 떨어진다. 그 튀는 조사 아닙니까? 극단치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같은 시간 같은 쌀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김남국 의원 국회 제명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 제명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팽개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의 직접 의사가 되게끔 대의원제를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당원의 권리에 제가 1항 2호 7호 8월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대의기간을 권리당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죠. 중앙위원회는 최고 전국 대의원 대회, 그러니까 허지모단 수임 기관이기 때문에 대의 기관에서 중앙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중앙위원회가 폐지가 안 되니까 개파가 되고, 저번에 송영길 당대표 됐을 때 이재정 그 의원이 컷오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개파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개파에서 컷오프가 되거든요. 그럼 좋은 정치인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도 폐지돼야 된다.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 네네.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작년 5월에 굉장히 그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못 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면 그런 거는 당원들이 찬성합니다. 거기 50%, 중앙위원회 50%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물갈이를 많이 해라. 물론 물갈이가 능사는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당에서 반대적으로 나오고 우리들이 일명 뭐라고 부르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중요한데 문제는 신인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18조 2항 17조 1항 가상 기준은 100분의 10에서 25% 이내의 범위고 제3항은 정치 신인은 10%에서 20% 이러는데 저는 17조 3항 가산을 채야 가산 점수를 자기가 보시던 점수의 27% 그래서 현재 특별당규 7%보다는 그 정도 해줘야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권리당을 잡고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시민들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장벽을 높여줘야 한다. 이것을 특별당규에서 혁신위원회가 좀 이걸 공천물을 좀 손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선 토론, 정치 신인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방송 토론도 30초로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유튜브 토론 많이 해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당원들 모여가지고 후보자들이 당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도 좀 당원들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 신인이 알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르가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타이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제가 전달드리고 답변을 주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이야기가 좀 쌓인 것 같거든요. 요거 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예, 그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귀에 쏠기도 했고 눈물도 살짝 났어요. 어쩜 그렇게 준비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콜로키움 방식을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게 소규모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걸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교수들끼리도 모여서 콜로키움 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무엇인가 아웃풋을 내고 그것이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쌓이면 무엇인가 멋있는 제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적인 방식의 정당활동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의 스페데나 체데우 같은 데서 하는 그런 행태 고양이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논거를 만들어야 혁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들을 가지고 혁신안을 다 분석도 했지만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당원 당규부터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아주 오랜 한 20-30년간의 그 선거 추이 몇 프로가 떨어지고 누가 투표를 오지 않았고 나이대별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원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렇게 권리가 있지만 또 우리 당원들도 어느 정도 의무가 생겨야 되니까 그 의무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데 기존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의 것들을 되게 많이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하시면 독일어로 막 번역해서 드리기도 하고 협업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페이퍼도 작성하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게 열심히 그 당원권에 대한 강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차분차분 올라가겠더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니까 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차분히 올라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춤도 지금 사실 되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듣는 건 논거를 만들기 위한 거에다 저희가 혹시 모르고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들으면 또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오는 차에서 또 그거하고 토론도 저희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잘 기술적으로 담아내고 저쪽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얘기만 하고 혹시 제가 놓친 것들은 우리 위원분들이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진 교수님부터 네. 한줄 끄셔야지 듣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당원이라고 밝혀주신 김창수 선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7년간 당회비 미납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부터 애정이 느껴지셔서 첫 질문으로 아주 멋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선 공천 방식 공정하게 해달라.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 실제로 존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입, 진입 장벽 어려움 많습니다. 저희 혁신위원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현역 프리미엄 조금 낮추고 신입에 대한 진입을 좀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실제로 진지하게 현재 고민하고 있고 좋은 혁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원 자치회 관련해서 소통 공간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없다는 거 사실 뼈아픈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역위원회와 당원 자치회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바람직한 소통의 장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발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제로 잘 구동되도록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의견 전달해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이진국입니다. 저희 혁신위원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이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일 밑에서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들, 그것이 공천 룰이든 아니면 정당 조직에 관한 것이든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많이 당원 당규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좀 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권리당원, 당원 자체의 부분이 위안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페이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여가지고 어떤 거는 옛날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 어떤 거는 새 페이지로 지금 쭉 이전 중인 상태인데요. 당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오늘 춘천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혁신위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논의해왔던 방향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방향이 거의 90% 정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당원들이 직접 보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직접 당 사무국 관계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요. 확인을 한 결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보팅 시스템을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지역위원회 수준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사례, 영국이나 독일 사례들로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를 보장할 수 있거나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만 사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의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아실 수 있게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청년위원장 박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 청년 인재 양성 투자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콜로키움 가능하도록 소모임 지원하는 것, 그다음 도당 단위에서 사업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정치사관학교 과감한 투자 확대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박탈감 그 문제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특집 기사도 청년 정치인들 관련해서 저희가 모두 접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저희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까 먼저 손을 드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파란색 옷 입은 선생님, 네, 앞에 질문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촛불 집회를 100회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는 도당 참모 역할을 해줬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는 노인 참모로서 역할을 다해줬습니다. 그냥 하나의 평당원이고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그런 건 저는 관심도 없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천 룰에서 공천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많은 개혁적인 배달들이라고 많은 개혁적인 민주당 강성파들이 늘 공감하고 3, 4, 5 만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44명의 이재명 대표 구성하자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제 이 자리에서 명단이 누구냐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밝히지를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 정치적인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집단인 한 정당에서 자기 대표를 구성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 이게 민주당 당원이고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양아치고 쓰레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배제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조응천과 이상일 의원입니다. 네. 한 사람은 뭐 내가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공천해서 배제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그런 사람들이 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민주당 낙선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공천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요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자질이 없어요. 이건 왜 자질이 없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답답해요. 내가 나가서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역질문을 하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어버버버하는 그런 질문을 어떻게 국회의원,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고 공부를 좀 해서 질문하라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사건, 기타 윤석열 특활비 사건 등등 굵직한 현안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현수막 하나 안 걸려요? 이 민주당이 또 아무도 오히려 다른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서 뭐 한두 가지 현수막을 다는 것 봤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원주나 저기 춘천을 보면 아무도 다지 않습니다. 이거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공천 심사할 때 많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네. 보셨을까요? 네, 이상인 거죠. 이거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좀 해주셨습니다. 공천 룰에 대한 것, 그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것과 다른 이야기의 질문, 예, 강선 위원장님, 예. 기회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여성위원회 위원장 맡은 강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있다가 우리 아이가 취업 준비 때문에 근데 여기 혁신위원회 오신다고 해서 열일 제치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되게 만남이니까 되게 반갑고 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좀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가 깊이 찬성하고 정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당원이 공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콜로키움도 조직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의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 저희 현수막 하나 걸어도 재정이 없다. 이거조차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지금 후쿠시마 저희 여성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소명운동 하고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엄청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원을 비롯해서 시민과 같이 해야 되겠다. 대강요도 힘들어서 지금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상황이 되는데 제가 여성위원장 하기 전에 여기 강원도 학부모 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한 것은 의무화해야 한다. 저희가 학부모 자치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치회가 있어야 되는 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구조적으로 강규나 의무화를 해야 한다. 제가 학부모 연합회 단위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막연해요. 그리고 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되고 기다리기만 해야 돼요. 소통의 창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표를 해도 재정이 없고 힘들고 더딥니다. 소통하는 게. 그래서 저는 컨트롤을 중앙으로 가야 되나? 이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연합회는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각 단위학교 회장이 있으면 그 지역의 춘천시 학부모 연합회장을 뽑습니다. 장들이. 또 그 위에 올라온 강원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18시군이 있어서 그 연합회장들이 모여서 그 회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면 단위학교에서 모았던 의견이 춘천시에 들어와서 춘천시에 들어서 강원도로 갑니다. 그럼 그 강원도에서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 소모임 필요하다. 누구한테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의무화를 해서 이 민주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해서 니네 단위끼리 모여라. 그리고 의견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한 여기서 얘기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쿨쿨이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제가 사실은 뮤니시판 위원을 했었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오셨는데 기본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원이 공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원끼리 어떻게 소통합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에 있어 여성회가 있다면 춘천과 여성회가 있다면 그 여성회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소통의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소통할 수 있는 충분히 하려면 의무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라. 그리고 만약에 소모임 아까 콜모임 얘기하셨는데 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시스템도 자발적으로 그래 어디에서 지금 교육을 원하느냐 그럼 바로 즉각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이 구조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에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현수막 하나 자체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구조화해서 아까 조직별로 해서 피라미드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의견이 한 것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임의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 되지 않고는 우리 약속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조 만드는 게 혁신이죠. 앞에서 계속 몇 번씩 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인조 고문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과 새설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인조라고 합니다. 우선 요즘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큰 뉴스거리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혁신위원장님 심적으로 많이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어린아이하고 대화할 때 순수하신 대화인데 자 온대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도 책임질 수 있지? 라는 것까지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토를 우리 스스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기득권 말씀도 하셨고 우리 대의원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당원 당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게 있어요. 변화와 개혁을 싫어했던 동네입니다. 좋은 게 좋지 하고 이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여기 신경 안 썼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반드시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더 결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기득권이 계속해서 내려놓기 싫어하는 게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여기 보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나름대로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정치학점제를 둡시다.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공부를 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그랬나. 그리고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나와서 거들먹대면서 나 이번에 나가볼까 지금 하면서 기초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우리 당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에 기여를 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철새돼서도 안 되고 자기 그냥 조금 유리하면 이쪽에 붙었다 조금 불리하면 저쪽에 붙었다 그런 파리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제가 주창하고 싶은 거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또 신인 등용을 위해서 정치학점제를 꼭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셨고 또 모두의 우리 김기경 위원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제 부편한 구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공감과 위로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뒤쪽에서 손을 들어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민주교육본부 대표 현명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 간담회, 인천 간담회 라이브로 봤는데요. 좀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에 대고 덤벼드는 전국에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방검복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회에서 의원들이 앞으로는 방검복을 입으면 안 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칼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다 강도한테 칼 맞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칼 맞을 짓거리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거나 또는 의원들이 무슨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보고 방탄조끼 내려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이 검찰 독재 시간이 아닌 겁니까? 또 어제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이야기 좀 들어보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혁신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급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악행들 그리고 잘못된 정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목매달려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의 혁신은 앞으로 나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소상공인의 지금 이 빚더미에 쌓여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적 혁신이고 이게 정당의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혁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당원들에게 혁신을 묻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혁신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도 촛불이 그렇게 영원했던 그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 기득권 지키겠다고 당대표한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없는 말 지어내고 칼 꼽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쳐내고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일반 몇 개 하는 게 일단 혁신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을 한다고 말하는데 옛날에 반민족 팀이 만들었다가 그 사람들 그냥 다 포용하겠다고 말해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 모양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몇 개를 먼저 하고 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가 총선을 이겨도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장담이 없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정부에 한다고 그런다고 전화도표가 나오는지 아시냐고 전방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고? 그 사람들은 독재 정권에서 총칼에 와서 가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사탕 발리면 넘어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폐악질을 보고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층이고 곧 죽어도 나는 국민의힘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선택하겠다고 방탄조끼 내려갖고 강도들이 칼로 찍는 그 풍경 속에서 야 재밌다 민주당 재밌으니까 펴줘야지 그렇게 말할 사람들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혁신이라고 말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보당이니까 우리가 진보니까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포용성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비빔밥에다가 짜장 소스를 넣는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의 정당, 모두의 입맛에 맞는 정당 듣기에는 좋은 소리죠. 그렇지만 화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배양성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칼 꽂고 툭하면 분석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작정 포용하고 함께 하자고만 말한다고 그게 어떻게 올바른 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내부에 대한 썩은 살 도려내지 않고 치유되기 어렵다. 본질까지 우리가 가보자라는 좀 더 강력한 요청과 요구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분 혹시 더 질문 있으면 맨 뒤에 마스크 쓰시네. 그거 하고 질문 앞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 부탁드립니다. 아까 정치학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을 말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 소위 청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당과 국민과 지지층에게 폐악을 저지른 어느 도단의 행태를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겪었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들 다 아마 속에 열불이 터졌을 겁니다. 지지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대선을 왜 졌습니까? 우리를 적극 지지했던 지지층 40대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게 0.73포인트 그 이상이었죠. 이건 뭐냐? 모두의 정당 아까 어떤 청년이 얘기해 주었는데 좋습니다. 정당은요 모두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위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는 김구 주석을 바탕으로 했던 독립에 있던 시효를 둔 거기에 정당을 두는 우리의 정당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당. 그럼 윤석열이랑 쎄쎄쎄 하죠. 그게 모두를 위한 정당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뽑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기에 혁신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원팀층 수박, 내부 분열, 조중동 등 기레기 언론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옛날에 2007년 8년 때 노인 평화 발언 시즌2 아닙니까? 언론이요? 정확하게 유시민 씨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언론의 대표 사주들이 전부 다 건설, 대기업 뭐 이렇다면 그건 광고회사 홍보요원지 그게 언론입니까? 그쪽 보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 국민들은 압이 그만입니다. 생존의 목숨이 있습니다. 그럼 혁신의 목적은 뭐냐? 국민의 생존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대장동 또 김남국 사건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조국 위기 때에 조선 오적들 자 그들 보십시오. 조중동 기레기 언론들이 만드는 조작과 공작 정치에 똑같이 합류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화됐지 않습니까? 가까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면 우리 혁신위원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김윤경 혁신위원회의 전제는 김윤경 혁신위원장이 겪었던 바로 고통의 거기서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윤석열 싫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80%가 후쿠시마 방류하는데 이 미친놈은 그것을 하겠다고 오케이 사인하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대장동, 조작, 공작, 검찰 정치와 함께 손을 맞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 이게 혁신 아닙니까? 저는 혁신이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반년 구도의 정치 다음 총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와 이명박이 떴어요.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 그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개헌구도입니다. 반년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개헌구도를만이 중선거 뭐 하면서 내각제 블라블라 하면서 또 분당시키고 유리시키고 10월 사태설이 거기서 나오는가 왜 생각 못하겠습니까? 이 일반 당원들도 뻔히 아는 얘기를 혁신위원회가 알고서 절대적조건 오로지 반년이 기준이 되어서 저공작 공작 정치했던 내부의 민주당 세력들을 일부에 퇴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용하신 듯한 표정과 얼굴로 지금 들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당은 없다. 그리고 이번 혁신위는 보다 더 좀 더 선명하게 민주당 다음을 다룰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담재갈 수 있어야 된다. 더 강력한, 저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그냥 마지막 질문 정도 하나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예, 저희가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요. 저는 춘천 시민 김민수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25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만료가 되었던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만료가 없었다면 재직 중이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원 제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임원 접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임원 상정, 사임한 의견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임 허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임한 접수증, 사임 허가서, 사임 증명서 등의 서식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리사의 통지도 없었고 거리 결정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재직 중이었습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선을 할 수 있습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와 동시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당원, 정당,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까? 후보 등록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수에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옳은소리라는 유튜브에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여수에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처가 과천이 아니고 여수였습니까? 대선 후보 등록처가 여러 군데였습니까? 과천 한 군데 아니었습니까? 후보 등록이 유효합니까?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아니면 당선인은 후보자 중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면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과 후보와 대통령을 겸합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민주당 당규, 정당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칙 모두 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을 넘어서는 질문.
30초만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30초. 네. 네. 하여튼 모든 분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얘기였는데 제가 한 얘기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당규 80조 제 3항 정치 탄압이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10월 사퇴했을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이다. 명확하게 규정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체포영장 올려도 우리는 당직을 유지한다. 이재명 없이 총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다 투표장 안 갑니다. 그거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대의 기구는 권리당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전국 대의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폐지해 주고요. 제가 왜 대의원제를 폐지를 강조했냐면 당대표 고리 시에 2개월 이내에 전국 대의원들에 의해서 당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만으로 당대표를 뽑으면 정청래 같은 개혁적인 그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80조 3항에 대해서 미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주시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네, 저희가 고모님께서 주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가 직접 전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진짜 지금까지 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누구나도 또 했다는 얘기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 김주석 의원이 계속 아까부터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양보하실 수 있으면 제가 양보를 받아서 아주 다른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럼 아주 다른 얘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자리 서툴러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춘천 갑지역 권리 당원 유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의 양아치 도둑놈들 집단인데 우리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서 갱스터 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제 생각 당원들이 지금 대부분 다 대정부 좀 투쟁 집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우리 입장을 보면은 너무 투쟁 정신이 부족하고 참여자하고 갱스터도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쟁심이 투철한 의원들을 공천할 수 있는 방안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투쟁. 네. 좋죠. 투쟁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좀 강력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자꾸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정말 이번 마지막으로 무너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도에 사는 신홍만입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혁신은 자기 자신을 뼈를 깎아야 돼요. 아무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 사리, 사욕, 사정이 없어야 돼요. 이 혁신에는 혹시 이 혁신위원회 위원님 중에 은밀히 혹시 전략공천 영두를 두고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머리에 민주당의 그 정체성이 없는데 인원수가 아무리 180석이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그거 200명, 300명 있어도 안 돼요.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그 중에 반란이 일어나는 게 되겠습니까? 일단 공천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당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얼만큼 진짜 참 희생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람을 공천을 하게끔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참 과연 머릿속이나 행동이 되는 이 민주당을 위하고 당원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거지. 이거 병사하고 어디 가서 검사하고 그런 사람
뭐 돈 좀 있고 그런 사람 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하는 짓은 당원하고 국민들 그저 방임하고 이율배반적인 그저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당의 분란만 일으키고 당에다 총질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하려면 제대로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네, 민주당 다음에 가치를 몸으로 내재한 사람, 우리가 참 잘 선별해야 되는데 그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요구를 또 하셨습니다. 아니요.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각각 지금 두 분이 드셨거든요. 각각 1분 1분씩만 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자, 1분 1분 동안 그냥 제가 지시할 겁니다. 예. 예, 저는 춘천 화양을 지역의 대의원 장혜선입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혁신위가 다음 총선을 위한 혁신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만드는 혁신인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민주당에 바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참에 하고 싶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정말 탄핵의 조건은 차고도 넘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들과 싸우지 않는지, 왜 좀 더 강하게 싸우지 않는지 저희는 정말 강한 민주당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으면 거리로도 나와야 합니다. 왜? 지금 민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생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거꾸로 야당에서 민생을 챙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촛불 집회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처럼 정말 민주당이 그 앞에서 주도를 해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공화국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검찰들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탄핵의 칼을 주어진 그 능력도 발휘를 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과든지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000원뿐인 당비이지만 사실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당비가 저는 한 달에도 수월치 않게 거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쓰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검찰 특활비만 밝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거치는 당비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분과별로 각 지역별로 분과별로 이 예산들이 골고루 나뉘어져서 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여태까지 어떻게 참고 계시다가 이제 얘기를 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강한 민주당, 그리고 혁신위의 지금 성격, 방향, 목적,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백종성님. 네. 춘천 온 지 이제 한 1년 돼가는 민주당원입니다. 저도 어제 인천에서 하는 그 간담회 나갔고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들어서
역시 당원들의 생각은 다 이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다 저희 요즘 우리 당이 저희가 가장 큰 현안이 이제 뭐 공천제도 혁신과 그다음에 골자부 특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오늘 덜렁싸이 하셨죠, 의원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 당심을 모으는 데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크게 해치는 대의원제 폐지 이 세 가지 사안인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이 세 중에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발언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질문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금 혁신위가 출발한 지 한 달 반 뭐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위의 구성이 보면은 저는 어차피 이 현역 의원들이 당을 혁신 못해서 이 외부 인사들에게 힘을 빌리는 건데 그 안에 현역 의원이 들어있다는 건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마 분명히 예의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뭐 위원장님은 이것저것 과거 데이터를 보셨다고 하지만 이 사안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요. 내부적으로 좀 예의가 진행됐을 텐데 혹시라도 뭐 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그런 혁신위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큰 저항을 받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혁신안을 관철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질문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아까 이쪽에서 사즉생, 행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만간에 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요, 지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듬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투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오는 투쟁만, 뭐 투쟁이 아니고 압박맞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버거움? 그러나 제가 조금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좀 강인한 면이 있어서 그건 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몇 번을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힘내십시오.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긴급조치 구호위반자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면회를 강동경찰서를 제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버리셨는데 제가 첫째니까 갔는데 아버지가 그 창살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저가 온 저를 보고 이제 아버지 중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중학생이 1학년이 왔으니 그 교도소 이제 저 중간 단계에서 형 받으시기 전에 왔는데 긴급조치 구호위반 대통령 모독죄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물리 전공하셨는데 저게 환경적으로 싸고 전기값은 싼지 모르지만 저거 나중 되면 저거 쓰레기를 저거 감당 못한다. 뭔지 몰랐지만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파면당하셔서 모직 교사가 돼서 집에서 맨날 화투만 띄고 계셨어요. 화투를 띄시면 왜 자기 하루 운세 띄는 화투 있으시더라고요. 혼자서 화투를 띄시고 생계야 그거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화천 양구에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오니까 막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차도 없으니까 그때는 부자나 차가 있는 거니까 배낭 메고 며칠씩 오셔서 여기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이렇게 들고 하시냐. 아버지 낚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어린 저한테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낚는 거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생각을 아버지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한 방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방에 날아가고 학교 그만두고 잘리고 우리 어머니 그것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48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엄마보다 더 오래 사는 거가 제 목표였거든요. 엄마보다 오래 살았죠. 그래서 야성이 아주 강해요. 교수지만 쉽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성이 아주 강해서 회복 탄력성도 아주 좋아요.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듣는 자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엄청 용기가 생기고 아 이거 해볼 만하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다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공천을 했을 때 어떻게 점수를 해야지 이게 신인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다 시뮬레이션도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6월 20일 날 출범했는데 지금 겨우 한 달만 지났는데 그 말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원 당규 분석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꽤요. 그리고 당원 당규집 맨 처음엔 소설처럼 읽다가 두 번째는 분석해서 읽고 세 번째는 이렇게 케이스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 진심이에요. 이름 걸었어요. 제가 뭐 누구 돌볼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들 둘만 장성해서 장가 보내면 되는 건데 돌볼 남편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잘못하면 와갖고 뭐 저쪽 회사 와갖고 만약에 뭐 압수수색하고 뭐 너 세금 뭐 어쩌고 하면 우리가 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가볍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요. 오늘은 엄청 용기를 얻어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 진짜 절을 해도 여러 번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대의원제는 등가성만 좀 낮춰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당은 직접 민주주의가 가야 애국이 안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들 이어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책정당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두 분이 같은 질문을 사실상 주셨는데요. 혁신, 국민 생존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국민의 생존 문제,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제가 혁신위에 추가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고민 끝에 어렵게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혁신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너무나 절박했고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주셨던 이야기, 국민 생존의 문제, 혁신, 능력 있는 정당,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정당,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능력 있는 정당이 그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못하면 당연히 견제해야죠. 어떻게 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정책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혁신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 정당화로 거듭나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문제,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 오송 참사와 같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국민 안전과 생명,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거 정말 반드시 너무나,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 대응적 성격의 정책 바로바로 나와야 하죠. 그리고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 현안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팬데믹, 곧 닥쳐올 우리 미래 위기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제에 대해서도 사실
조직적인 역량을 높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안 대응적 성격이라든가 미래의제에 대응하는 이런 역량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도, 인력도,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을 설명해주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안 의제라든가 미래 의제에 대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교육과 평가 체계를 잘 갖춰가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정당화 될 수 있도록 저희 혁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걱정은 인적 쇄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관심이 내년 총선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책 정당화에 대한 관심은 덜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정책 정당화의 길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디고 사실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내는 혁신안 중에 정책 정당화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저거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먼 것도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되는 현안도 들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정당으로 가야 내년 총선도 다시 집권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정당 관련한 혁신안이 나와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스템 혁신이라든지 변화와 개혁을 통한 결속이라든지 공천 기준 혁신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정말 저희들 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서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제시한 그런 과제들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중장기 비전이냐 총선이냐 하셨을 때 저희는 중장기 비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안은 아마 당장 될 수 있는 거는 저희 생각에 한 20-30%? 그다음에 내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런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비내는 당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5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당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당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에 250만 당원이 같이 들어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의 골격은 원래 이 집의 골격이 만들어진 거는 당원이 한 몇만 명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만 명이 오순도순 사는 조직이 갑자기 막 식구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의 질서가 250만이나 되는 당원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우리 생각해보면 국민주택 규모에 한 5명 살아야 되는데 거기 한 100명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바꿀 내용의 한 7, 8할 정도는 결정을 했고 한 2, 3할 정도는 논의 중인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발표드려야지 잘 설명이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당원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당원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1년도에 전당대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기구들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회계보고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잘라라 얘기를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여기저기 카메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자르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당원들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러니까 골라내는 건 죄송합니다. 잘라라 아니고 골라라. 이거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두 번이나 중앙위원회하고 대의원대회 없앴으면 좋겠다 얘기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 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방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250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원이 250만인데 정당은 결정해야 될 일이 늘 많습니다. 늘 많다 보니까 이 250만 당원한테 매일매일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그죠? 의원님하고도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정보를 빨리 듣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애도 봐야 되고 그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보가 늦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매번 직접 민주주의로 물어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결정이 정보나 자원이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대의원 선출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지금처럼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온오프라인을 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렇게 하기는 지금. 예. 네? 뭐요? 늘려야 되면 늘리면 되죠. 지금 16,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의원의 수가 16,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이 선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명해서 올라가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절반이 당연직입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16,000 중에서. 그래서 이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부터 뽑아서 올라가는 조직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분들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정당들 사례들을 다 연구를 해봐도 오래된 나라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사실은 당원분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바빠야 됩니다.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안들을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면 내부에서 이제 그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당원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아까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는 거 이런 거 저희도 다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모이면 어떡하지? 1년에 한 번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안 모이면 어떡하지? 대체 그러면 한 5,000명 당원이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한 100명 나오면은 대체 의사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환하는 안에 대해서 일단은 짧게도 발표드리고요. 조금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명에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들어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면은 같이 더 좋은 안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데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또 우리 강원도의 당원분들께서 전해주신 이야기가 무게도 되지만 힘도 되셨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혹시 정리하면서 소감 정도로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진 같이 찍을까 싶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의원님, 되셨을까요? 대의원 제도를 굳이 유지를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권한을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하고 중앙당무하고 그만하면은 국회의원 공천하고 저희 다 나오겠어요. 그 안에 100% 동의합니다. 아마 당겨질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고민하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공감하면서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염원들이 문자화돼서 혹은 설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어 올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하고 또 힘내서 다음번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시면 네, 서로 박수 한번 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당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좀 찍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요거를 살짝 뒤로 우리 청년 요거 좀 잠깐 뒤로 좀 밀어주시겠어요? 네. 자, 명함은 나중에 놔두겠습니다. 자, 앞으로 빨리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때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 내가 명함 다 챙기고. 위원장님들이 앞으로 오시고요. 우리 주변에 따뜻하게 우리 혁신위원님들 주변을 따뜻하게 우리 강원도의 힘을 따뜻하게 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모님 저기 자리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네. 어떻게든 좀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뒤로. 네. 네네. 맨 앞으로 우리 혁신위원님들은 저기 더 밑으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가방을 교수님, 위원장님 잠깐. 네. 아니야. 자 들어오셨을까요? 자, 저기 우리 고모님들 잠깐 늦게까지 같이 하셨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자, 우리 고모님들 함께 와주시고요. 네, 여기 앞쪽으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되실까요? 네. 왼쪽 편이 더 많이 오른편, 자 왼편으로. 옮겨가실게요. 지금 괜찮게 보세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더 촘촘히. 네. 이쪽으로 조금 더 갈까요? 네, 이쪽으로요. 네, 제 오른손 하는 쪽으로. 네, 더 촘촘히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뭐로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김은경 혁신위가 잘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김은경 혁신위 하면 응원합니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윤석열 탄핵이 없어? 우리부터 바꿔요. 응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응원하고 이 응원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 혁신안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잠깐만 우리 청년들 여기 잠깐 남아주세요. 네, 청년들 우리 혁신위원들 청년 자, 청년들 보고 펜을 보셨죠? 탄핵 말도 못해. 저 하고 왔으니까. 탄핵 말도 못해. 요거를 사진 찍고 전달하는 걸로 합시다. 오셨어요? 네. 미친 민주당원 오셨어요? 늦어가지고. 위원님들 좀 같이 오셔죠? 이진국 위원님. 이진국 위원님, 예, 앞으로 와서 사진 좀 찍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강원도에 한 대가 수대로 보시니까 너무 따뜻하죠? 네. 자, 맞춰서. 자, 요거 보면 우리 청년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정한 데서 서주세요. 거기 이렇게 막 낯설게 서지 마시고. 자, 활짝 웃어주십시오. 화이팅을 할게요. 시작. 민주당 화이팅!
네, 네. 자, 그리고 됐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청년 화이팅 하시죠. 청년!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잠깐만요. 기왕에 여기 마련된 거 전달하는 것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네, 네. 왜 아무도 사진 찍는 분 어디 가셨어요? 검은들 다 나오세요. 검은들. 아니 여성위원회 다음에 세종위원회 위원장 이러시죠. 여보세요. 이거 후기에다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위원회 오십시오. 자, 여성위원회분들 오세요. 여성 의원님들도 같이 오세요. 하나, 둘.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하라! 잠깐 세분 하겠습니다.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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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 아, 탄핵 좋습니다. 네, 정보위원회. 네. 또 멀리 가셔야겠네. 쟤는 뭐 한다는 거야? 자, 들으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원순 빨리 오세요. 사진. 정원순 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사진이 또 다른 부담이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뒤로 올라가셔서 서주세요. 네. 자, 고모님. 자, 우리는 같이 오시죠, 뭐. 네. 응원합니다. 이거. 응원하면 혁신이 되고 혁신이 되면 윤석열 탄핵시키고 아, 네. 혁신이 하면 응원합니다를 하시겠어요? 네, 시작. 김은결 혁신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김은결 혁신이 응원합니다. 네, 됐을까요? 네, 혹시 더 사진 찍으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고맙습니다. 이제 혁신이 그 강원특별자치도민과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질문 내용도 좋은 것 같고요. 강력한 발언들도 나오고 분위기가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